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웨이브폼 차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동영상 강의를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웨이브폼 차트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유기적으로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랩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딩을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픽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기반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그래픽 기반 언어의 랩뷰인 이 랩뷰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이제 프로그램 영역이 유기적으로 되게 쉽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UI와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고, 뿐만 아니고 랩뷰 태생 자체가 계측 장비를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측 장비를 핸들링하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된 랩뷰라고 하는 언어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고 하면 대학교에 이제 대학원 랩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연구 활동을 진행하실 때 피저빌리티를 검증할 때 이 랩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랩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이 만약에 관련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랩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랩뷰 프로그램 설치나 그 다음에 랩뷰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해 놓은 게 있으니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시스팔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프론트 패널의 UI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웨이브폼 차트 형태의 인디케이터,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3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다 불리언 타입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련된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리언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게 기계적 동작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가 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거짓에서 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참에서 거짓으로 바뀐다던가 하나의 상태로 천이가 되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클리어 같은 버튼은 렛치 형태를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참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원래 상태인 거짓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도 이거는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렛치 타입으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랩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실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는 모드가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모드가 있습니다. 특히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을 렛치 형태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로컬 변수라든가 프로퍼티 노드를 운영하실 프로퍼티 노드의 값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속성이 하나의 값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로컬 변수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불리형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에 따라서 로컬 변수와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쓰지 못하는 케이스가 하는 그 경우를 접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VI를 실행을 할 때마다 이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버퍼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버퍼가 기본적으로 1024개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VI를 실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 히스토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뿌려진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시작되는 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퍼티 노드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자, 빈별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기존 데이터가 다 지워진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행을 할 때마다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그래프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계적 동작이 자, 스위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전에 VI를 실행을 할 때 이 버튼을 참값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할 때는 이 값이 참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시작할 때는 이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값은 거짓으로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내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때부터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데이터가 표시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거짓 값을 설정해 주시면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실행하시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화일 루프 안에 항상 기다림 함수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다림 함수가 없다고 하면은 윈도우 OS에서 만약에 이 CPU에 자, 자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자원을 이 랩뷰의 화일 루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다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윈도우 OS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거나 하실 때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랩뷰가 자원을 다 가져가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 1ms 이상의 자,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100ms 주기마다 폴링하면서 동작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에 100ms를 인가해 준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폴링하면서 두 가지 컨디션을 체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클리어 버튼이 참인지를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값이 참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같은 경우는 렛츠라고 했죠. 그래서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잠깐 동안 이 참값이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 기계적 동작이 렛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 참이 실행이 됐다가 거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동작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난수 생성 함수의 결과값을 웨이브폼 차트에 해당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계속 원소를 추가해주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에 표시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거지 상태에서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할 때는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정지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보기에서 함수 팔레트를 하나 여셔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리스트를 보이게 한 상태에서 우선 프로그램 구조를 잡을 텐데요. 전체 구조는
자,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선택하시고 하나 만드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이용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값은 100ms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불리언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지 버튼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도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 가셔서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실버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버에서 자, 불리언에서 우선 누른 버튼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그래프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 표시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버튼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계적 동작을 사용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빈 버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는데 클리어라고 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에 대해서는 대문자 클리어로 하겠고요. 텍스트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기계적 동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렛치 형태로 되어 있죠. 자, 놓는 순간에 잠깐 동안 참을 유지하고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속성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화일 루프 안에서 케이스 구조를 두 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도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아래쪽에도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각각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프 표시값이 참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난수 생성 함수를 통해서 만든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할 겁니다. 자, 하나 불러왔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여기서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름을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에서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버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값을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차트 히스토리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차트 히스토리 버퍼의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1024개가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4개의 원소까지는 그냥 찍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리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웨이브폼 차트의 히스토리 버퍼 데이터를 저는 다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하는 걸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이거를 자, 쓰기를 변경하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빈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배열을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를 리셋 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VR을 실행할 때는 항상 처음 리셋 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VR을 실행할 때는 거지 상태에서 동작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에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서 거짓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그래프 표시 값은 항상 거짓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인디케이터 값도 히스토리 데이터가 다 초기화된 상태에서 동작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 표시 물음표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참에 해당하는 난수 생성 함수의 결과값이 이 웨이브폼 차트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히스토리 버퍼가 지워지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브폼 표시 버튼을 자, 거짓으로 하면은 동작을 멈추고 다시 동작을 하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웨이브폼 차트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동해서 운영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불리언 버튼과 그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한 클리어 버튼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